이번 시간에는 전에 얘기했듯이,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뭐냐면은, 형식전화라고 하는 거, 형식전화. 형식전화라고 해서 우리가 나오는데, 원래 형식전화 구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형식전화를 구하는 식은, 자, 유리 원자의, 뭐가 되냐면, 원자과 전자수 마이너스 뭐가 되냐면 결합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 결합 원자의 뭐가 된다? 원자과 전자수. 요거는 여기에다가 뭐냐면 빼기 2분의 결합성 뭐가 된다? 전자수. 여기에서 뭘 빼죠? 다시 비공유 전자쌍수. 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복잡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형식전화 따질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유기화학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많이 쓰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이제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놈들,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한번 봐봅시다.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서 뭐냐면 NO3 한번 좀 봐봅시다. NO3 여기서 공명 구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좀 보겠지만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NO3를 한번 좀 봐보자 하는 얘기죠. NO3. 그럼 NO3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요거를 산소 여기에 보게 되면, 얘네들 비공유 전자쌍 표시하면, 자, 요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될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1번이라고 할게. 얘를 2번이라고 하고, 얘를 3번이라고 할게. 그러면, 1번 산소에 뭐가 되냐면 1번 산소에 형식전화 한번 구해봅시다. 얼마가 되냐면 얘네들 원래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야? 6개죠. 6개인데 여기에 있으니까 몇 개가 되는 거야? 7개가 되네. 따라서 어떻게 돼? 600이 7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죠. 2번 산소에 대해서 해봅시다. 똑같죠? 600이 7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죠. 다음에 자 3번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3번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따라서 600이 6이니까 0이야. 자, 이제 네 번째 뭐 해줘? 질소 한번 해봅시다. 질소를 보게 되면 질소는 총 몇 개라 그랬어? 원자과 전자수가 5개라 그랬죠. 5개라 그랬는데 지금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5 빼기 4 해서 얼마가 돼?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이 물질의 형식 전화는 어떻게 돼? 이거를 다 더해주면은 나오더라 하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로. 오케이? 그래서 형식전화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시를 하죠. 얘네들 같은 경우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대로 좀 봐두세요.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표시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중결합이 단일결합보다 이렇게 되니까 원래 어떻게 돼? 여기서 얘네들 이렇게 표시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표시해야 정상이잖아. 왜냐면 단일결합 길이가 더 기니까 이중결합보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시하고 나서 얘네들 길이를 재봤더니 어떻게 돼? 이중결합 길이가 얼마 나오냐면 이중결합은 116이 나오고 얘는 단일결합은 130이 나와야 되는데 요 결합 길이를 측정을 해보니까 이거의 중간 정도인 뭐가 되는 거야? 122로 모두 같다 하는 얘기예요. 모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전자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여기 그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 있는 요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요거를 만들고 즉 뭐냐면 얘네들은 서로 어떻게 된다? 상호 전환이 어떻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여기 있는 전자 이동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깨지고 여기서 만들어지고 요렇게 되고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면 상호 어떻게 된다? 동시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콘주게이트 되어 있다라고 해요. 공명구조라고 얘기하죠. 공명구조. 요거. 그래서 결합 길이가 어떻게 된다? 122로 똑같이 나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공명구조는 나중에 그 벤젠의 방향족성 거기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형식전화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산과 염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염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그 유기화합물의 특성부터 해서 유기화학 좀 들어갈게요. 자, 산과 염기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산과 염기는 우리가 크게 몇 가지로 이제 그 정의가 되냐면, 자, 용액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레니우스의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브랜세드와 로리의 정의가 있고, 마지막으로 루이스의 정의가 있죠. 루이스. 그러면,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수용액 내에서 수소이온이 나오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수소이온이 아니라 뭐가 돼요? 요게 맞는 얘기죠. 요게 나오면 산이고, 그 다음에 염기. 자, 얘네들은 수용액에서 뭐가 나와야 돼? 자, 요거 수산화이온이 나와야 되겠죠? 수산이 나온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염기라고 한다. 자,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양성자를 주면 산, 양성자를 뭐가 돼? 받으면 염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루이스의 산과 염기에서 얘네들은 자, 비공유 전자쌍을 받으면 산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비공유 주면 염기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주로 우리가 좀 할 거예요. 요거 브랜스테드와 로리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고 뭐 중학교 때부터 뭐 계속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이게. 그쵸? 자,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에서 자, 양성자를 주면 산이고, 그 다음에 양성자를 받으면 뭐가 된다? 염기가 되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자, H2O, HCl과 H2O. 자, 요렇게 갔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요 양성자가 어디로 갔어? 이쪽으로 갔죠? 요 양성자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얘가 양성자를 줬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산이 되죠. 다음에 얘는 양성자를 받았으니까 뭐가 된다? 염기가 되더라 하는 얘기. 그러면 이쪽으로 갈 때, 즉 오른쪽 정반응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된다? 정반응이 일어날 때는 산, 여기서 얘가 산이 되고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염기가 되더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왔어. 이제 역반응 한번 봅시다. 역반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역반응을 보게 되면은 얘한테 줬으니까 이번에는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산이 되고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염기가 되죠. 그죠? 그러면 자, 이 산은 정반응에서 얘한테 뭘 줬어? 양성자를 줌으로써 역반응이 일어날 때 뭐로 작용하는 거야? 염기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정반응이 일어날 때는 얘로부터 양성자를 받았으니까 뭐가 돼? 염기로 작용했지만 역반응에서는 어떻게 돼? 얘가 얘한테 줬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산으로 작용하는 거죠. 따라서 이 산이 줌으로써 뭐가 된다? 이 역반응에서 얘가 염기가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면 짝산 짝염기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HCl의 짝염기는 누가 되는 거야? Cl-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2O라고 하는 염기의 짝산은 뭐가 된다? H3O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산의 짝염기, 이 염기에 짝산이 있는 거지, 이 산의 짝산, 이 염기의 짝염기 이런 건 없어요. 요거 이해하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평형상수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자, HCl, H2O, 그 다음에 뭐가 돼? Cl- 뭐가 된다? H3O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 그럼 뭐가 되는 거야? K,
H2O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산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H3O 플러스야. 그러면 이거를 로그값 취한 걸 우리가 pKa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pKa 값이 작을수록 뭐가 되는 거야? 강산이 되죠. 강산. 이 값이 작을수록. 그러면 강산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가 주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자 갔으면은 역반응이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잘 안 일어나니까 봐봐. 이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생긴 이 산과 염기는 오른쪽에 있는 놈들은 강산이야 약산이야? 얘네들은 약산 약염기가 되는 거지. 왜? 안 일어나니까 역반응이 거의. 그쵸? 요거 우리가 나중에 해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pKa 값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반응이 안 일어나고 역반응이 어떻게 돼? 잘 일어난다는 얘기고, 자 pKa 값이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정반응이 잘 일어나고 역반응이 어떻게 돼?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요거 그래서 요런 개념들을 좀 알고 있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요거 오케이? 요거 그래서 나중에 이 pKa 값 가지고 비교할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그 친핵성 아실 치환에서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할 거예요. 그 시험에도 한번